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모임 전문 강사 스티브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우리 몸의 면역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면역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시작을 해갖고 내 면역력을 현재 어떤지, 그리고 면역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면역 기능 개선에 정말 탁월한 제품, 해모임까지 한번 알아보는 강의로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매일매일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매일매일 몇 개나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 암세포는요, 매일매일 우리 몸에 약 5천 개씩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5천 개면은요, 한 달이면은 15만 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1년이면 180만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우리 몸 안에 면역세포 중에서요, NK셀이라는 세포가 있어요. 이 NK셀이라는 세포는 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매일매일 5천 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져도 NK셀이라는 면역세포 덕분에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요,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애터미 본사에서요, 나도 애터미 큐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거기서 해모임 전문 강사 과정을 제가 마친 상태고요. 25년 4월에 이렇게 수료증을 지금 제가 받은 걸 한번 보여드리고, 저희 센터에서 해모임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튜브 채널 애터미를 자랑하는 TV, 애자랑 TV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여러 제품과 애터미 정보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암이라고 하니까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와닿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뭐 물론 와닿는 분도 있으시긴 하겠지만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장표를 보면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여러분 보험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 보험을 왜 들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주니까, 지금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위험이 닥쳤을 때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집에 불이 났을 때 든든하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면역력을 챙기는 이유는요, 보험을 드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더라도 문제가 없더라도 외부의 위험, 병균이나 바이러스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내 몸이 잘 이겨내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문제가 없더라도 보험 안 드시는 분 있으신가요? 자동차 30년 무사고로 이렇게 있으신다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은 우리 꼭 들고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내가 잔병 치레 안 하고 건강해. 그래도 챙겨야 하는 게 뭐냐면 면역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면역의 필요성이에요. 이 보험과 면역력의 차이점을 좀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은, 보험은 내가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위험이 발생하지 않죠. 화재보험 안 든다고 그래갖고 집에 불 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반면에 면역력은요, 내가 지금부터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챙기지 않으면은, 지금 당장부터 챙기지 않으면 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표 넘기면서 한번 볼게요. 자, 요번에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주변에 세균과 바이러스는 항상 있고요. 우리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살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는 균, 머리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 도표에서도 지금 나올 텐데, 먼저 공중위생 기준에 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염도를 측정하는 단위를 여기 지금 보시면 이 RLU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RLU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오염도를 측정하는 거라고 보시는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200 미만이면은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에서
349 알렐류면은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350 이상이면은요, 우리가 딱 그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우리가 딱 더러울 것 같은 곳은, 이게 여기는 정말 진짜 더러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지하철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 있는 변기? 물론 이것도 굉장히 더러울 수 있죠. 그러면 이 지하철역 변기 있죠. 여기는 알렐류가 얼마나 될까요? 보통 여기 보시면 951 알렐류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위험 수준을 초과한 거죠. 물론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1866 알렐류가 나왔습니다. 지금 지하철에 있는 변기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더 더럽고 세균과 바이러스에 위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마트폰 꼭 매일매일 이렇게 깨끗하게 닦으시는 거 습관화하셔야 돼요. 자, 우리 몸에서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제 걸리는 뭐 대표적인 질환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요, 입병이 나거나 심하면 대상포진이 나는 경우가 대표적인 면역력이 떨어졌어요라고 하는 면역력 저하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포진은요, 어렸을 때 몸에 침투한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를 틈타서 갑자기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폐렴, 암, 아토피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것들, 비교적 가벼운 것부터 무서운 것까지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나타나는 질병이라는 거죠. 건강했을 때는 우리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몸이 면역력이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침입해서 쉽게 노출이 돼갖고 병에 걸리기 쉬운 몸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은 이미 세균과 바이러스로 득실득실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자체도 제일 지금 알렐류 위험도가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호시탐탐 우리 몸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세균과 바이러스들은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은 우리 몸에 있는 100명의 의사라고 합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면역력이 언제부터 지켜야 되는지, 우리 젊었을 때는 이렇게 지금 표가, 지금 제가 다 가려고, 제 얼굴이 다 가려고 그렇게 가운데 놓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금방 아파도 금방 이렇게 회복이 되고, 뭐, 늦게까지 놀다가도 뭐, 다음날 되면 쌩쌩하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한번 아프면 오래 가는 거죠.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 예전 같지 않아. 이러면서 옛날에 젊었을 때는 내가 아파도 툭툭 털고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한번 알아갖고 누우면은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해. 며칠 동안 그냥 누워있는 거야. 이런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요. 과학적으로 그래요. 면역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아까 제가 암세포 죽인다는 NK세포를 활성도를 쓰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NK세포의 활성도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NK세포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몸 안에 매일 암세포 5천 개씩 나오는데 이 NK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NK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진다고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50대 이후부터는요, 젊었을 때보다 절반 가까이 NK 활성도가 떨어진다고 하고요. 60세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면역력 자체가 신생아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면역력을 더 챙겨야 한다는 거죠. 또 면역력이 떨어지면 쉽게 피로해지는데요.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돼갖고 충분히 쉬어도 피로감을 느끼는 만성 피로 증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아픈 것도 아픈 건데 피곤한 것도 나이가 들면 쉽게 또 풀리지가 않잖아요. 이게 면역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세, 60대이신 분들 오늘 집중해서 진짜 들으셔야 돼요. 혹시 내 주변에
5060 부모님이 계신다 그러면 이 강의 꼭 진짜 들으시라고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면역 관리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여러분 30대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면역력은 30대 정점을 찍고 그 이후 이렇게 쭉쭉쭉쭉쭉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30대면 충분히 높은데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오래 타려면 처음부터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소모품을 제때제때 갈아줘야지 엔진에 문제가 안 생겨갖고 좋은 상태로 오랫동안 탈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고쳐서 타려면 비용이 많이 들죠. 자동차야 부품을 갈면 되지만 우리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 피곤해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갈아버리거나 자동차처럼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감소하는 시기인 30대부터 관리를 시작해 주셔야 되고, 쉽게 면역력이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30대부터 관리를 해야지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면역력은 지금 조금 떨어지신 분들은 서둘러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지금 괜찮으신 분들도 잘 관리를 하셔서 오랫동안 면역력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 자, 첫 번째,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 근육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여러분들 이 근육력을 키우려면은 운동을 해야 돼요. 근력 운동 꼭 하셔야 되고, 여기 지금 도표에서 나오죠. 면역력을 키우게 되면은, 지금 잠깐 마이크가 쓰러져갖고, 예.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마이오카인이라는 성분이 나오게 돼요. 마이오카인이라는 성분은 이 면역세포를 자극을 시켜갖고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요.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 장입니다. 면역력 장은요, 무슨 역할을 하죠? 우리 먹은 것을 소화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제가 조금 이렇게 내려볼게요. 제 화면이 이렇게 가리는데, 자, 우리 먹은 걸 소화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정말 많이 먹잖아요. 배고파서도 먹고, 스트레스도 먹고, 그리고 나이도 먹고, 욕도 먹고. 네, 농담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은 거 자체가 이 소화를 시키는 장,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몸을 이제 산소를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이 산소에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이 산소를 쓰는 데가 이 뇌예요. 뇌가 25%를 이 산소를 쓰거든요. 근데 장도 역시 25%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 세 번째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제 얼굴 이렇게 가운데로 놨어요. 네, 우리 몸에 NK셀이라는 그 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게 이제 세 번째 키포인트인데, NK셀은 우리 몸에 균을 없애는, 외부에 암세포가 들어왔다든가 이랬을 때 이 NK셀이 군대로 따지면은 특전사 같은 특공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그런 병균이 있는 곳에 갖고 막 전쟁을 해갖고 얘네들 다 죽여 없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은 이 NK셀한테 여기에 지금 외부에 병균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팔에도 있고요.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 또 있어요. 그래갖고 그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이토카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역세포 활성화라는 게 있는데, 면역세포 활성화라는 거는 우리 몸에 병균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병균을 싸우다 보면 NK세포도 계속 죽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면역세포 활성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돼요. 이 NK셀, 사이토카인, 면역세포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우리 앞전에 첫 번째는 근력 운동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장 건강 지켜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해모임 드시면 되는 거예요. 해모임 드시면 NK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 면역세포 활성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한 큐에다 해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래서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 세 가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여러분, 그 해모임은요, 이 NK셀 활성하고 사이토카인 생성하고 면역세포의 활성화 이 세 가지의 기능들이 모두 다 들어간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시중에서요, NK셀을 활성화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 면역세포를 활성화 시켜드립니다. 이런 제품들은 다 나와 있지만 이 세 가지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아직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직 해모임에서만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앞에 이야기가 드린 거는 해모임에 대한 면역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고, 뭐 해모임에 대한 일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드렸는데, 도대체 해모임이 뭐야? 해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자, 해모임은요, 우리나라 최초 개별 인정형 1호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요, 이 개별 인정형이라는 원료는요, 이걸 만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과 그리고 투자가 많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개별 인정형 원료라는 거는요, 건강기능식품계의 신약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평균 개발 기간만 최소 6.5년 이상, 그리고 평균 개발 비용은 약 10억에서 12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모임은요, 이 중에서 국내 최초이고 개별 인정형 원료 중에서 1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모임은 연구 기간이 8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개발 비용도 레이저 포인트 이렇게 같이 해야 되겠네요. 개발 비용도 50억이나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 해모임은 여태까지 누적 매출액이 2조 원이 돌파가 됐고요. 그리고 국내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수출 1위입니다. 1등. 홍삼보다 더 많이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터미에서 12년 연속 베스트셀러로 랭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허 전 세계 19개국에 글로벌 15개 특허가 보유가 돼 있다고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해모임이 만들어진 그 최초의 스토리가 뭐냐면요. 여기 지금 8년의 국책 연구 프로젝트라고 돼 있잖아요. 해모임은요. 원자력 연구원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이 방사선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진행된 이 대한민국의 국책 연구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개발 비용도 50억 원이 이렇게 들어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해모임이요, 이 최초에 유통이 됐을 때는요,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유통이 됐어요. 해모임은 지금 88,000원에 이제 60호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최초에는 약 70만 원대에 30호 정도로 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러다가 애터미의 이제 박한길 회장님이 이제 애터미에서 유통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선언하시고 나서부터는 정말 30호였던 게 지금 60호까지 이렇게 포수가 늘어갔고요. 그리고 70만 원대였던 게 지금 8만 원대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애터미에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대한 그런 최초의 그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면역력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거는 면역력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하면 이제 면역이 잘 지켜지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자, 면역력은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면역력 강화를 시킨다라는 건 아니에요. 면역력을 관리한다라는 게 여러분 핵심적인 이야기고요. 다이어트에 비유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살이 많이 찐 사람 보고 몸이 건강하다고 그러지 않죠. 그리고 빼빼 마른 사람 보고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면역력도 그 몸과 똑같습니다. 면역력이 과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면역력이 약하게 되면 질병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이 면역력은요, 최적의 상태로 유지를 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요, 항상성 유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항상성 유지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모임은요,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3개월 동안 먹었는데도 어떤 효과가 없어요. 아니면 나는 일주일만 먹었는데 내 몸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항상성 유지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몸은 전부 다 틀려요. 뚱뚱한 사람도 있고 마른 사람도 있고,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도 있고 과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해모임을 섭취하게 되면 이 해모임이 면역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각각의 사람마다 틀린 게, 면역력이 과한 사람은요, 면역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어느 일정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면 되고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해모임을 먹게 되면 그 반응들이 쉽게 빨리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해모임을 먹고 효과가 없어요, 조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해모임은 우리 면역력 관리의 최적의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 기간이 빠른 사람도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자, 해모임의 이제 두 번째 기능이 또 있죠. 해모임은 피로 개선의 기능이 있습니다. 피로 개선의 기능이 2023년 10월에 식약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이제 해모임은 피로 개선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식약처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는 이전부터 해모임에 대한 피로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입증되는 자료가 뭐냐면은 논문이 3편이 있고요. 국내 특허 1건, 해외 특허 1건을 이미 해모임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이 논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좋다는 거는 우리가 이전부터 많이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최고 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는요, 이런 다면성 평가라는 연구를 또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 활동을 하다가 쉽게 피로해지거나 아니면 활동을 하기 직전에 이렇게 피로해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다면성 평가를 통해서 해모임 굉장히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해모임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로 개선에 대한 효과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모임은 암 환자들한테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환자들은 방사선 치료를 계속 받게 되잖아요. 그 방사선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 또 일어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해모임을 같이 섭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보이듯이 암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시켜주고 빠른 회복에 도움이 예상된다라는 이런 연구 자료도 있고요. 자, 다음. 우리 암 환자들이 항암제 치료도 같이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여기 그 연구 결과에도 따르시 항암제와 병합 치료 시 항암제 단독 치료하는 것보다 개선된 효과와 적은 부작용을 기대한다라는 이런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자료가 뭐가 있냐면요, 항염증 작용이에요. 이 항염증 작용은 뭐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에 이제 세균이 이제 침투하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염증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 염증 반응에 대한 것도 이 연구 자료에 보면 1기부터 3기까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염증 반응 1기라는 게 뭐냐면 면역 세포들이 혈관을 통과해 갖고 우리 감염된 부위로 빠르게 모여든다. 이런 게 염증 반응 1기 테스트고요. 염증 반응 2기 테스트는 이 마찬가지로 백혈구도 빠르게 혈액을 통해서 감염된 부위로 이동을 하더라. 이게 2기 테스트고요. 3기는 뭐냐면 이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딱딱해지는 섬유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이거를 제거시켜 준다라는 그런 테스트가 좀 있었고, 이거를 통틀어 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항염증 작용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요거는 좀 이제 여자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비만 성분의 분리 및 선별이라고 해갖고
이 해모임 안에는요, 메틸 갈레이트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메틸 갈레이트라는 성분은 지방 축적을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해모임은 통틀어서 뭐의 효과가 있을까요? 맞아요. 다이어트의 효과가 있습니다. 해모임은 이 메틸 갈레이트라는 성분이 있어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모임에 대한 또 다른 효과가 있는 그 입증된 자료를 보면은요, 지금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여성 10명 중에 뭐 한 3, 4명 정도는 이렇게 있다라는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거를 쉽게 설명을 하면 뭐냐 하면은 여성의 난소에서 그 미성숙된 난포들이 많이 이렇게 자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이제 겪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이 안 된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여성 질환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다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보이는 그 NGF라는 것 때문에 그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해모임을 드시게 되면은 이 NGF를 그 억제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꼭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거나 예방하시기 위해서 꼭 해모임을 드시기를 권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항산화 효과라는 거예요. 항산화 효과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살면서 계속 산소를 마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산소를 마시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 갖고 우리 몸 안에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가 발생이 되면서부터 우리 몸 안에는 부산물들이 일어나요. 이 부산물들이 뭐냐면은 바로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활성산소라는 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를 막 공격해갖고 죽이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되는 거를 해모임을 먹게 되면은 이 활성산소를 없애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뭐 이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이 해모임이 지금 논문이 게재된 게 23년 6월 30일 기준해 갖고 35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SCI급 논문이 20건이거든요. 여러분들 SCI급 하면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SCI급 논문이라는 거는요. 전 세계적으로 이 논문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라고 해갖고 등급을 매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35건 논문 중에 20건이나 이렇게 SCI급 논문으로 등급이 매겨졌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해모임의 체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뭐 여러 사례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사실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한 게 23년부터 해갖고 한 이제 2년 정도 됐고, 아직 이제 많이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사업을 해야 될 것도 많다고 보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만성 빈혈에 좀 이렇게 시달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어지럽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철분제를 먹여야 된다, 뭘 먹여야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됐었는데 해모임을 먹고 나서부터는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로 드리는 것보다 뭔가를 좀 입증하려면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거든요. 근데 건강검진을 받았었는데 이제 피검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헤모글로빈 수치라는 걸 이제 측정하게 돼요. 근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으면은 이제 빈혈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를 좀 측정하는 건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말 몸이 힘들고 아프고 피곤했을 때 건강검진을 한번 했을 때 그때 쟀을 때는 정상인의 수치가 보통 12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6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몸에 피가 반밖에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수혈 맞으세요. 이 정도로까지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해모임을 제가 이제 23년 이후부터 아내를 꾸준히 먹이기 시작을 하고 이제 24년도에 아내가 이제 건강검진을 이제 했는데 거기에 수치를 보니까요. 세상에나 11.5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인의 수치보다는 이제 0.5 정도 모자라긴 했는데 정말 이럴 수가 있나? 라는 게 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빈혈이 있는 분이
헤모글로빈의 수치를 높인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11.5까지 올라갔고, 나머지 이제 뭐 0.5가 더 올라가는 거는 앞으로 믿어 의심치 않다고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찾아보시면은 해모임에 대한 체험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 보험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보험도 여러분 월 10만 원 이상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보험은 왜 갖고 계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 뭔가 문제가 일어나거나 내가 갑자기 아프거나 이랬을 때 경제적인 부분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보험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험이라는 거는 꼭 문제가 발생이 되어야지만 그때서 이제 발휘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문제가 발생이 안 돼도 보험은 꼭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면역력은요, 80% 이상이 떨어져야지만 우리 몸에서 신호가 와요. 아, 이제 몸이 많이 아파요라고 이렇게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80%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몸에 신호가 왔을 때 이 관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다시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그것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은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30대 이후부터 면역력이 떨어질 때부터 계속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좋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면역력을 관리하는 거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근력 운동 꼭 하시고요. 그리고 장 건강 지키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모임 되셔갖고 면역력 관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면역력을 관리하는 거는요, 앞으로 나오는 비용에 대해서 세이브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면역력을 관리하는 거는 내가 지금 비용을 막 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몸에 대한 투자라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너무 잘 되시기를 제가 좀 기원하고요.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모두 임페리얼까지 빠르게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저도 이제 임페리얼 갈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강의하고요. 여러분들 앞으로의 화이팅을 위해서 제가 한번 화이팅! 한번 이렇게 외치고 강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모임 전문 강사 스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면역을 위해 하루 두 포 해모타임.